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8시 56분 거의 다 됐고요.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오늘장 힘든 발걸음이 될 예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특히나 이 후반에 낙폭을 더 키우면서 저점 부근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동시효과 때는 이 방향성 힌트만 좀 보여주지 본장 시작하면 더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겠네요. 지금 양시장 나란히 1% 안팎의 마이너스권으로 예상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65% 하락하면서 2675.65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포인트 정도 더 밀릴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2675포인트, 밴드 하단은 2600선 라인대인데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내주는 모습, 그러니까 밴드 거의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온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장도 밀려 내려갔고 오늘 밀리면은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분위기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도 1.4% 가깝게 밀렸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대비로는 낙폭이 좀 더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미국 성장주들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코스닥 여파 좀 크게 봤는데요. 1.06% 하락하면서 912.0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더 밀리면은 데드크로스 나오겠네요.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임박한 모습 코스닥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종목도 상승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하루 될 예정입니다. 한 400개 정도 상승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곡물 쪽 원자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병력을 다시 재배치를 해가지고 또 러시아 쪽에서의 어택이 좀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곡물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한 6%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탄 가격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시멘트도 6%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한 4% 정도 밀리고 또 브렌트유나 WTI 기준으로는 $100 이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아니고요.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광저우까지 봉쇄하면 어떡하지? 수요 둔화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 하에 에너지주들, 에너지 가격은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삼표 시멘트주들 오늘장에서 비교적 시장 대비로 강한 움직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T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거래소 한비코 경영권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지분율 60%, 인수대금 240억 정도 나온 걸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T사이언티픽이 13%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위지트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잘 알려진 위지트. 이 종목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장 6.5%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인수나 합병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뉴스 있는 종목군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수입 금지 EU 쪽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GS글로벌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5%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예정입니다. 넥스트비티 묶을 수 있습니다. 어제 9%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은 또 하락할 것으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장도 뭐 주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간밤 미증시의 움직임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세세한 부분은 오늘 우리나라와 캐나다 수소경제 포럼 그리고 상담회 개최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지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 장 마치고 나서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 만남도 예정돼 있어서 이 정책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유난히 인수 관련된 소식들이 많죠. 뭐 쌍용차도 그렇고 PI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또 한비코라고 비상장이기는 한데 이 업체 인수 소식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군들 시장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 지금 본장 시작했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동시효과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안팎 정도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66% 17포인트 하락하면서 2674.2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 움직임 맞고요. 동시효과 구간대보다 더 밀리진 않는데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1% 넘게 밀립니다. 1.06% 하락한 912.0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만큼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데드크로스는 일단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60일 이평선이 현재 기준으로는 907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역시나 밴드 거의 중간 지점까지 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이 좀 바뀌었네요. 코스피가 쌍끌이 매수고요. 코스닥이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수급 포지션 정반대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닷새만의 매수 우위 나타내는데 15억 원 매수라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84억 원 파는데요. 금융투자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건지 오늘 금융투자 8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대부분이 이쪽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억 정도 팝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7억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포지션 뚜렷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오늘 그래도 포지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기관 쪽에서는 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64억 원 코스닥 시장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동향도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 125억 원 매수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또 매도 우위입니다. 3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 양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다르고요. 이어서 업종 보시죠. 오늘 장에서 업종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이 화학 섹터에서 나오네요. 1.02%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료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네요. 네, 비료주들 앞서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미래생명자원이 좀 오르나 싶었는데 비료하고 S오일하고 이쪽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가 0.85% 하락하고요. 음식료, 기계, 건설, 전기전자 순으로 약세권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대안이 돼주는 쪽 의료정밀이 1.5% 정도 상승하는데 SD바이오 센서가 약간씩 좀 들썩들썩하는 정도 그리고 은행 섹터도 0.55% 오르고요. 운수 창고 쪽이 0.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라든지 이쪽도 소폭의 상승권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총 상위주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어제 선전했던 현대기아차 쪽 이쪽은 현대차가 강보합권이고요. 기아는 보합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자동차 쪽이 계속 괜찮네요. 그리고 간밤 미증시 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주목받았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KB금융이 한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KB금융이나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금융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다 밀려서 딱히 볼 게 없어 보이네요. 삼성전자 뭐 약보합권이고 LG에너지솔루션 1.4% 밀리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중간중간에 그래도 상승불 켜는 종목이 있는데 펄어비스가 강합니다. 3.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지역에서 지금 허가 내주는 이 게임 업체들 한 40곳인가요?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게임 업체에도 또 판호 관련된 이슈 발생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펄어비스가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B금융투자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나마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LNF나 에코프로 BM 쪽은 별로 안 좋고요. 다음은 종목
업계 개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상승 종목 동시효과 구간에 한 400개 될 줄 알았는데 323개 종목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부터 시작해보죠.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탄 이 상승에 대한 석탄 수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고려 시멘트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는 좀 급락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결국에는 유연탄 수입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까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이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 기자재에 대한 관심도 모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본다면 성신양회라든지 한일시멘트 이와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금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은 아무래도 이 고려시멘트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삼표시멘트까지도 따라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가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상단에 대한 매물 소화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시 6분 이 시각에서의 추격 매수는 조금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려시멘트에 대한 주가 추이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다음 종목들에 대한 대응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멘트 건설 기자재 쪽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예, 오늘 원전 관련주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 특히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파워 좀 아주 강합니다. 일진파워가 지금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에너토크도 지금 한 강보합권, 보성파워텍이 한 1.7,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한전기술이 지금 강보합권, 한전산업이 한 1.5% 상승,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원전 관련주는 역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기대감, 다시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보다는 역시 기존 원전 살리는 것을 좀 먼저 할 것으로 보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약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기가 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너무 강한 종목, 일진파워 이런 거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보는 단기 관점으로는 좀 매수 신호가 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멘텀 플레이는 알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 어제 급락했다 오늘 반등 나오는데 체크해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요? 네, 동일하게 저도 원전주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요. 네.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사실 납법과대에 대한 브레이크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일단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다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이전까지 해서 대표적인 주요 정책들이 먼저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취임식 이후에 좀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5월 9일이라는 디데이를 좀 잡으면서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적인 좀 색깔을 봤을 때는 친원전 관련된 종목 정책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건축 기자재,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과 좀 견주어 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총량 규제를 폐지할 정도까지 논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추이뿐만 아니라 이 기업대출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 위치까지 했을 때 이 금융주들의 움직임들,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세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우상향 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단기 이평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도 상승세가 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금융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서 은행주들에 대한 총량 규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키워드가 상당히 크지만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롯데 손해보험부터 해서 하나 손해보험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추이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보험 섹터까지 넘어갔어요.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완성차 업체 좀 보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 오늘
시장 그렇게 안 밀리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기아도 지금 강보합권, 현대차도 지금 역시 강보합권인데 뭐 미국 증시에서도 완성차 3사 업체들 GM4도 스텔란티스 모두 1에서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뭐 지수 미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저는 역시 뭐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아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면은 기간이 특히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투신권에서도 10만 주 넘게 매수했고 연기금에서도 뭐 거의 한 2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 또 사모펀드에서도 한 25만 주 넘게 매수해가지고 역시 이쪽에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기아가 그래도 현대차보다 조금 더 싸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잘 가고 일단 완성차 봤습니다. 이어서 이광훈 네. 전문가님. 지금 현재 태웅 로직스가 신고가가 돌파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유입도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장에 대한 거래량도 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보다 나타나고 있는 지금 뭐 이 공급난에 대한 물류 대란에 대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웅 로지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서 로지스틱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거래량이 또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서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 있지만은 양봉을 좀 띄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 이 3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이평선에 대한 수렴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물류 관련해서는 또 동방이라든지 그리고 KCT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물류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빨리 찾아주셨어요? 네. 좀 전에 눌렀는데. 네네. 네. 게임주 봤는데요. 게임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펄어비스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한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지금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넷마블도 좋습니다. 넷마블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넷게임즈도 지금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M게임도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대신 뭐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즈 이쪽으로는 약세입니다. 저는 게임주 좀 접근할 때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신장 모멘텀 먼저 좀 보자. 올해도 역시 그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없어가지고 신장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면은 역시 펄어비스가 신장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내년에도 신장 모멘텀이 도깨비까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역시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저는 펄어비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도 저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은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밀리면은 역시 조금 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밀리면은 조금 대응을 조금 한 템포 좀 늦추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훈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좀 침착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관망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벽산 종목이 지금 현재 4%대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유연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함께 이야기드리면서 건축 기자재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건네드렸는데 항상 이제 부동산 정책 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가 아닐까.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 호에 대한 공급이 대체로 정비 사업의 쪽에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벽산이 4%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들이 크게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벽산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흐름들을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벽산 주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종목들을 좀 예상해 본다라면은 뭐 NX라든지 뭐 대림 비엔코 그리고 현대 리바트 이와 같은 종목들을 챙겨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게 급등했었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세를 준비할 수 있는 양봉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일단 종목들 중에서는 벽산의 주가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 쭉 살펴봤습니다. 10분 동안에 시멘트 그리고 건설 기자재 쪽, 건설 건자재 쪽 이쪽 이건무 전문가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두 분 나란히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발 미국의 국채금리 많이 올랐죠. 이에 따라서 은행, 보험 섹터 또 점검을 해봤고요. 완성차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류와 게임 등의 종목군들을 10분 동안 좀 포착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4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463개 종목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시멘트, 게임 이쪽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게임주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노가 8개월 만에 발급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파노 45개 게임에 대해서 파노 발급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 오늘장에서의 흐름 좀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는 액토즈 소프트가 한 7% 넘게 오르네요. 이쪽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또 앞서서 점검해드렸던 펄어비스 오늘 증권사 레포트 효과도 나오면서 5% 이상의 상승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랜게임과 데브시스터즈, 액션스퀘어 이쪽도 좋고요. 넷마블 웹젠, NC소프트 덩치 큰 게임주들도 플러스권은 유지하면서 시장 대비로 조금은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게임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에서 파노가 다시 열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중국 내부에서의 파노 개방이 당장 우리 게임주들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의 심이 드러낼 수도 있는데 일단 파노 개방에 대해서 모멘텀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유리한 게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안에서의 이 외자 파노가 아니라 내자 파노로 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본다라면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넷게임주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펄 어비스라든지 그 밖에 기존의 이 웹젠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상당히 게임주들에 대한 업황이 어려웠는데 새로운 신작 게임이라든지 P2E 서비스로 돌파구로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 기대감을 갖는다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동안의 하락주를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파노 발급 자체는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시멘트는 또 최현주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성신양의 고려 시멘트 점차적으로 맥이 확산되어가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시멘트주들 최근에 조금 저번에 상승 좀 하다가 조정 받고 내려왔는데, 오늘 성신양이 지금 10%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쌍용 CN이 보겠습니다. 쌍용 CN이도 오늘 지금 한 강보하고, 한일 시멘트가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멘트는 역시 순환매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일 시멘트는 조금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요. 한일 시멘트는 아까도 얘기했던 코스피 200 지수 새롭게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멘트도 역시 저는 지금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는 시멘트건 경기 방어주든 저는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르기는 하는데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원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원전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했다 손 치더라도 원전이 유난히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특히나 이 자사주 팔았다라는 내용 나왔던 한신기계가 어제 2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추세가 끝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오늘 시세는 플러스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SK그룹 쪽에서 지금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원전 업체에 대해서 지분을 샀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원전 회사 테라파워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SK그룹이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거 하는 벤처기업이랍니다. 미국에서의 이 업계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테라파워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 어제는 원전 관련해서 악재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분위기 바뀌면서 호재에 영향을 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파워가 반등 탄력은 더 좋습니다. 어제 7% 밀렸고 오늘 그만큼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한 1% 중반대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한전산업도 한 3% 정도 이렇게 원전주들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한 색깔은 크게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계속 좀 거론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목소리 색깔을 크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인수위 이후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인수위 과정 속에서 이제 주요 이 직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국방부부터 해서 또 여가부 또 폐지 관련해서 폐지가 아니라 또 새롭게 임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색깔에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돼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색깔이 있었던 섹터들이 내렸다고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때문에 이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하락에 대한 변동 브레이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 원전이라는 사업 자체가요, 향후에 융합 에너지로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융합 에너지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원전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융합하는 에너지로 많이 기술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어제인가요?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 유럽의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좀 이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진 파워가 가장 큰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신기계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당장은 브레이크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기존에 만약에 12,000원대 11,000원 이상에서 갖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반등 시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진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기타 등등의 모든 종목들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완성차 쪽이 어제는 좋았었는데 오늘 장에서 완성차가 지금은 또 시장이 빠지니까 힘이 좀 빠지네요.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 괜찮습니다. 현대차 보합 정도고,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 애플카 쪽에 묶이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구형테크 지금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3%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이들 종목군들 쪽으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애플카 관련해서 뉴스를 뭐 찾아보니까 2시간 전에 나왔던 자동차 전문 매체 쪽이고, 애플카 만약에 나오면은 10만 달러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루머성 소식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애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애플카 관련주들 그리고 또 확장시켜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나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 업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역시 지수가 지금 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니까 오늘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미국 시장 반대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아까도 그런데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도 구형테크, 아진산업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애플카는 이슈는 뭐 한 번씩 잊혀질만 한번 나오죠. 뭐 저번 달에도 뭐 포르쉐 와서 손잡는다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일단 뭐 수남 역시 계속적으로 뭐 지금 틈새 찾기 시장에서 어떻게 매기가 그쪽으로 가고 좀 강한 쪽으로 좀 붙고 좀 이게 오전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오전장 정도만 한 10시 정도만 좀 강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중소형주, 뭐 구형테크라든가 아진산업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트레이딩이 아주 뭐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이슈에 관해서 접근해가지고 발빠르게 매매를 잘하지 않으면은 오늘 벌써 8%, 9% 구형테크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붙어서 뭐 과연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하고요, LNG선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좀 묶어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 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현대미포조선 1.7%, 한국조선해양도 플러스권, 삼성중공업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선기자재 오늘 한국카본이 추천주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이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동성화인텍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XTX 엔진까지 좀 볼게요. 이 종목이 9% 정도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는데 LNG에 대한 그런 수요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막는다면 그 대체재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 지역에서 또 LNG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좀 움직이나 싶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오르긴 하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움직였던 것 같이 급등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 이건무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 LNG부터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기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더 끌고 가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이슈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 군력이 동부전선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사료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했고 오늘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과 같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환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 공급원, 대체 에너지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동부 전선 이동, 이 키워드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LNG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했을 때는 에너지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 가지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삼성중공업, 뭐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와 같은 조선주, 조선기자재가 모두 다 동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오늘 사실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좀 이 군사 이동이 뭐 좀 시장을 좀 자극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연가스 쪽의 GS나 뭐 대성에너지 쪽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약간 좀 묻힌 뉴스인데요. 한미약품 보시죠.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롤론티스가 드디어 미국의 FDA에서 시판 허가 신청서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9월 말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롤론티스 뭐 잊혀질만 하면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 이끌고 있고 오늘 뭐 미국 시판이 이제 임박했다 뭐 그런 소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만 한번 보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그동안에 뭐 한미약품 워낙적으로 뭐 주가 많이 빠졌고 그러나 뭐 꾸준한 어떻게 보면 실적은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펀더멘털적으로도 접근해도 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오늘 이렇게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의 움직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중에 조금 밀릴 때 한번 매수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인 모멘텀 살려가지고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